여러분, 하버드 대학의 Turning the Tide,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라는 내용을 혹시 아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미래교육노수장 이강렬 박사입니다. 여러분, EC라고 아시죠? Extracurricular Activity. 이 변화가 2016년도에 크게 한번 일어납니다. 근데 이 변화의 물결을 아직도 여러분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보셨어요? 웰컴 투 동막골. 저 한 2번 봤어요. 코믹하잖아요. 자, 6.25가 일어났는데 동막골이라는 동네는 6.25가 일어난지도 모릅니다.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아주 재밌게 삽니다. 그러다가 국군이 들어오고 미군이 들어오고 북한군이 들어오면서 동네가 뒤집어지는 코믹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아직도 대한민국의 학부모님들, 어떤 학부모님들이요? 네, 자녀를 미국의 명문대 보내고 싶어하는 학부모님들은 아직도 동막골에 살고 계시다는 얘기죠. 밖에서 전쟁이 터지고 난리가 나서 엄청난 변화가 왔는데 아직도 그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행복하게 동막골에 살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미국 대학 입시가 뒤집어졌어요. 2016년에. 그런데 특히 대한민국의 자사고, 어디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아주 유명한 자사고들, 해외 유학생을 많이 보낸 자사고의 선생님들도 아직도 웰컴 투 동막골이에요. 동막골이 아직 여전히 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일부 국제학교들은 이 웰컴 투 동막골이 아니라 깨고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던 전형적인 자사고보다 이 일부 국제학교들의 미국 대학 입시 성적이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특정 학교 이름을 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런 자사고들, 외국 유학을 잘 보냈던 대한민국의 명문 자사고들이 참패하고 있는 거죠. 왜? 동막골이니까.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이 2016년도에 학생들을 받아봅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전부 부잣집 아이들이었어요. 과거 하버드를 비롯한 미국 명문대학들은 APIB 성적, 그 다음에 GPA 학교 성적, SAT 성적, 에세이 추천서, 그리고 재능, 그리고 학교의 액티비티를 갖고 애들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돈 내고 공부시키고, 돈 내고, SAT 시키고, 돈 내고, AP 시키고, IB 시키고, 에세이, 돈 내고, 지도받고, 그리고 액티비티, 특히 재능 부분에 여러분 잘 아는 경시대 재능 개발시키는 거, 돈 내면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버드가 보니까 누가 못 들어와 있어요? 네, 계층별로 이 밑에 하위 계층이 못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그 대학들의 미국의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다양성이에요. 다이버시티입니다. 이 다양성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대학들은 본래 인종에 있어서 affirmative AA 정책, affirmative 정책을 쓰는데 지난해 미국 대법원이 우연 판결을 내려버렸죠. 안 된다. 근데 이제 미국 대학들은 아직도 그 가치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그 학생을 뽑는데 문제는 2016년도에 그 밑에 저소득 계층 아이들이 못 들어왔다는 얘기죠. 이것을 바꾸려고 하버드가 시도를 합니다. 그게 바로 Making Common 프로젝트죠. 그 보고서가 바로 Turning the Tide입니다. 변화의 물결이라는 거죠. 이게 뭔가니? 대학 입시를 통해서 타인과 공동성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고등학생들이 의미 있는 윤리적, 지적 참여에 집중하도록 장려하자. 그랬더니 스탠포드,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컬럼비아, 브라운, 다트머스, 유펜, 코넬, 와슈, 라이스, 밴더빌트를 포함한 미국의 156개 대학들이 나도 우리도 그렇게 뽑을 거야. 이른바 구태당합니다. 변화가 발생한 거죠. 그동안은 공부 잘하는 학생, 능력 있는 학생, 탤런트가 뛰어난 학생, 리더십 있는 학생 이런 들만 뽑았는데 얘들이 다 누구예요? 부잣집 아들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대학에서 소외된 학생들을 뽑자. 이게 바로 Turning the Tide입니다. 그래서 이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권고사항이 바로 Turning the Tide에 있는 거죠. 그게 첫 번째가 타에 대한 보다 의미 있는 기여와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 그리고 공에 대한 참여를 장려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은 어떻게 학생들이 액티비티를 하나요? 네, 과도한 개인 성공에 대한 집착. 두 번째는 타에 대한 배려와 공공선에 대한 인식은 아예 전무. 그리고 학업시험 과외활동 성취도에만 집중하고 타인에 대한 의미 없는 봉사활동만 하고 보여주기식 스펙으로 일관되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자녀의 액티비티 한번 보실래요? 학교 액티비티 보세요. 다 성과주의죠. 보여주기식이죠. 네, 의미 없는 미니풀하지 않은 액티비티를 일관하고 있죠. 그러고도 미국 상위권 1그룹, 2그룹 대학 간다고요? 어림도 없습니다. 미래교육소에 오는 학생들을 제가 분석해보면요. 100명 중에 95명은 액티비티 미달입니다. 상위권 대학에 갈 수도 없고 중위권 에모리, 조지타운, 타프스, UCLA, 유스버클리 갈 수 없는 아이들. UCLA, 유스버클리 1그룹으로 올라갔죠. 도대체 갈 수 없는 액티비티를 가지고 가겠다고 들이밀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일부 지금 자사고들이 참패를 했죠. 이번 입시에서. 엉망입니다. 왜? 바로 이 액티비티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3대 원칙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내가 참여하는 커뮤니티에 의미 있는 기여와 배려를 하고 공공선에 깊게 개입하는. 두 번째, 인정문화 계층에 구애받지 않는 방식으로 그들을 도와라. 세 번째, 학업 성적에 너무 목매달고 성과주의에 얽매이지 마라. AP 20개 듣고 SAT 1600점 받으려고 애쓰지 마라. 적당히 해라. 그 레인지 안에만 들으면 된다. 이거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진실되며 의미 있는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하라. 하나하나 하면 이게 2시간짜리니까 그냥 큰 틀만 얘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의 선을 위한 단체 활동을 해라. 그럼 공공선이 뭐냐 그 얘기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common good, 다른 말로 하면 public good인데 이게 굉장히 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서 한마디로 풀어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다행히도 유네스코가 이거에 대한 Sustainable Goal SDG 프로그램을 내놨어요. 2014년에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이런 활동을 하게 하자. 그게 뭡니까? 첫 번째, No Poverty. 빈곤에서의 탈출. No Hunger. 굶주린 사람을 돕자. 세 번째, Good Health. 병마에 시달리고 병의 어려움을 겪는 또는 디세이블한 신체 자유, 부자유한 사람들을 돕는 것. 예, 그 다음에 education. 가난해서 교육을 못 받는 사람을 돕자. 그 다음에 뭐죠? 양성평등.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위생 상태가 엉망인 학생들을 돕기 위한 어떤 그런 활동. 그 다음에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 또는 climate action. 기후 행동, climate crisis, 기후 위기. 그 다음에 environment.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런 것에 깊이 engagement. 깊이 관여하라. 그렇게 아까 뒤에 있잖아요. 그래서 공공선을 위한 단체 활동을 하라. 혼자 단독 트레이 하지 말아요. 손흥민처럼 하프라인도 볼모로 들어가지 말라고 얘기해요. 같이 어우러져서 이런 활동을 전개하라. 그 다음에 사회적 다양성에 대한 진실되고 의미 있는 접근. 어떻습니까? 사회적 다양성이라는 얘기는 계층적 다양성이고 인종적 다양성이 있는데 그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네가 진심을 다해서 도와주고 참여하라 그 얘기예요.
사회에 대한 감사 정신과 책임을 배우는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즉 이전 세대에 대한 감사함을 배우는 게 그렇죠. 노년 세대에 대한 어떤 감사를 배우는 것, 또 자기 삶이 나만이 잘된 것이 아니라 타인의 노고로 이루어진다는 것, 종교 비종교에 관계없이 공동체에 내려오는 전통을 존중하고 그것을 이어줄 수 있는 노력을 하나. 그리고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가족에 대한 장기간의 봉사와 기여. 즉 우리 가정에 내가 돌봐야 될 동생들이 있다. 내가 집안의 큰일을 도맡아 한다. 이래서 가게에 보탬이 되어야 된다. 가게를 돕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레스폰시빌리티예요. 예,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특히 저소득층을 겨냥한 겁니다. 어쩌다 한 번 하고 용돈만 그거 패밀리 레스폰시빌리티 아니에요. 가족에 대한 장기적이고 오래된 책임, 그리고 타인에 대한 일상적인 배려와 기여, 이런 것들이 액티비티로 쌓여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못하고 있죠. 하버드대학의 턴 타이라고 하는 이 자료는 그거에 대한 분명한 방침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이 미국 대학, 주요 대학, 적어도 1그룹, 2그룹에서 2그룹까지 대학에 있어도 이 부분이 갖춰지지 않은 학생은 더 이상 안 뽑는다. 이거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뭐예요? 경시대에 논문, 그렇죠? 서머 캠프 막 달려갑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하버드대학의 터닝 타이드가 전제되지 않은 경시대회나 이런 터닝 타이드가 전제되지 않은 서머 캠프 논문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죠? 이게 가장 기초적이고 이게 가장 백본, 중심이 되어야만 1그룹, 2그룹 대학에 합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하버드 대학의 터닝 타이드는 벌써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저에게 오셔서 질문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서 오늘은 하버드 대학의 터닝 타이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미래교도소에 상담을 요청하시면 여러분 자녀의 액티비티를 평가해드리고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을 앞으로 더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